예, 저희가 고양이에서 매월 한 달을 지내면서 한 달 동안 활동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다음 5월 달 활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내용들로 원래마당을 이렇게 구성해서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회원들과 하는 원래마당은 저희들이 사실 이제 회원들 간의 친교, 그리고 공동의 학습, 또 공동의 YMCA 활동에 대해서 나누고, 또 참여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제 대면으로 이제 원래마당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원래마당은 YMCA 소식을 좀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4월 원래마당을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할 생각인데, 좀 먼저 우리 김정아 간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예, 저희 고양 YMCA가 아직 이렇게 저하고 정아 간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사무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저희 고양IMC가 고양 지역 사회 내에서 또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지는 든든한 그루트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정학 간사님, 그러면 4월 달에 우리 주요 사업 관련해서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자료를 공유를 좀 하셔야 되나요? 네, 네. 네, 공유 좀 해주시고요. 비활성화 되어 아, 있다고. 그러, 그러네요. 네, 예, 2월부터 했으니까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 이런 게 좀 덜 익숙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2023년 고양 YMCA 이사회 및 이사 워크숍이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흰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8명, 직원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이사회가 개최되었고요. 오후에는 워크숍으로 회원 확장 캠페인의 필요성과 방안, 후원의 구성의 필요성과 방안, 기독 청년 리더십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홍선희 이사님입니다. 고양 YMCA 회원 정책과 회원 모집, 후원의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요청되는 사업 발굴 등에 관한 과제를 목적과 사업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 1차 회의로 5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신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앞면으로 이렇게 대표 페이지를 좀 해주셔요. 예, 예. 저희가 원래는 3월 25일 날 저희가 이사회 및 이사 워크숍을 가지려고 그랬었죠. 원래는 1월 달에 정기총회를 하고 바로 이사 워크숍을 통해서 회원 확장 운동, 그리고 또 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매년 초에 이제 이런 캠페인을 정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4월 달로 연기가 됐었는데요. 저희 고양이엠스가 이제 올리브 캠페인이나 이런 모금 캠페인들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좀 4년 차가 올해 년도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좀 안정화되어지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고양이엠스가 고양 지역사회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화하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단체로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올해 연도의 주요 관심이고 과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고양이엠스가 이제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저희 고양이엠스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한 어떤 재정적인 그리고 사무국의 안정성을 또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1월 정기총회 이후 2, 3, 4, 3개월 동안 매년 회원 확장 캠페인을 한다. 그래서 500명, 최소한 500명의 월 CMS 회원을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 100만 원의 그 후원, 후원 회원으로 150명을 모으는 것.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그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와 그리고 또 사무국 인건비, 그래서 사무국을 최소한 3명 정도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올해 년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이런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목적과 사업위원회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정을 봤었고요. 그래서 올해 년도 상반기 이사회를 통해서 목적과 사업 위원들까지 확정을 했고, 저희 중부대학교 홍선희 교수님이 저희 이사이신데요. 홍선희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8인 내외의 위원들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5월 12일 날 이제 그 1차 위원회를 통해서 고양 YMCA의 그 회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회원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고양 YMCA가 가져야 되는 회원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고양 YMCA가 후원회로 조직한다라는 것, 그리고 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후원을 하기 위한 후원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 안내와 이런 저희들 고양 YMCA의 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냥 중요하게 그래서 그런 회원들과 후원을 받아서 YMCA가 도대체 무엇 고향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향 시민들과 그리고 저희 고향 YMCA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 회원들의 언어, 그리고 회원들의 생각으로 그런 사업들을 재구성해 가자라는 것이 이제 올해 년도 기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사회 봉사하는 힘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올해 년도 좀 이렇게 목적과 사업위원회를 상반기에 한 3, 4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 이사님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좀 갖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내년도부터는 상반기에 1월 정기총회 이후 3개월 동안 이런 그 회원 확장 캠페인과 후원의 모금 그 캠페인이 그 정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 어,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잠깐 그 말씀 나누셨던 어떤 그 청년 리더십 관련한 것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반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기자회견이 4월 20일 오전 11시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시의 행정불신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백석동 업무빌딩 신청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그 영상 자료들은 저희 그 고양 IMC의 그 유튜브에 성명서 전문과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양 IMC의 유튜브 채널에 한번 가셔서 직접 고양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YMCA 기후정의운동 2차 워크숍이 4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6시에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기초 강의와 지역 발표, 종합 토론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월 이후에 그 전국 단위에서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자리에서 그 불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저희들 YMCA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 YMCA도 기후적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라서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고양 지역 시민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리고 고양 YMCA가 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차분하게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고양 YMCA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턱화 사업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시민들과 또 참여를 요청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IMCA 평화통일 운동 문과 워크숍 2차 워크숍이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장 전국 장로회 연합회관에서 있었습니다. YMCA 평화통일운동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조정현 전주 YMCA 사무총장님과 이윤희 고양 YMCA 사무총장님께서 발제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에 구성된 한국 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아마 평화통일 운동의 워크샵 그 이미지가 1차 워크샵 안내 이미지라서 1차를 사용하신 것 같고요. 사진은 또 2차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평화통일운동 관련해서 두 번의 워크숍을 전국 단위에서 가졌습니다. 한 번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4월 12일 날 가졌고 2차는 4월 26일 날 가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은 말씀 주셨던 대로 그 2015년도 전국 Y 한 17개 지역 YMCA가 참여했던 한국 YMCA 평화통일운동 협의회 그동안 이제 운영이 제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 YMCA 그 전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밟아서 운동협의회를 다시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 주요 결정 사안이고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YMCA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곳은 아마 저희들 홈페이지 그 아카이브에 가보시면 저희들 이 회의록과 발표됐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저희 유튜브에도 이 관련한 링크는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니요. 그 위에 거 그대로 놔주세요. 제가 바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저희가 미국 IMCA 모금 컨퍼런스 네이도 2023 참가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네이도는 북미 아메리카 지역의 YMCA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북미 YMCA,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남미 쪽의 지역의 YMCA들, 그리고 카스피해 지역의, 카리브해 지역의 YMCA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지역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9개 지역의 YMCA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고, 한 125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한 4박 5일 동안 YMCA 운동에 대한 그리고 YMCA 운동과 모금과 관련한 집중적인 그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한국 YMCA 양다은 팀장님이 참여를 해서 그 4박 5일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좀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인도 챈나이에서 제21차 아시아 YMCA, 아시아 태평양 YMCA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YMCA 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루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이렇게 정보들을 좀 이렇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 고양이MC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월 2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매달 할 때마다 한 주제로 두 꼭지씩 두 개 영상씩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이제 그 한 편당 3, 40분 정도 이렇게 제작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편당 1시간씩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20년대 민족운동가 YMCA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승만과 YMCA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해서 그 20년대 3.1운동부터 20년대 초반에 그 YMCA 운동 맥락에 대해서 한번 음, 다뤄봤고요. 특별히 요즘 그 제일본 한국 YMCA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3월 말일자로 운영 중단이 된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서울 경기 지역의 그 한국 YMCA뿐만 아니고 뭐 당시 일제 강점기 하에 그 북도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한 YMCA 운동에 대해서 조만식 선생과 YMCA 그리고 시민사회 원형 개척자라고 이야기되어지기도 하고 무관의 제왕이라고도 얘기되어지는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평양 YMCA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영상을 두 편 이렇게 좀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제작이라기보다는 줌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올렸죠. 그래서 아마 YMCA 저희들 1895년도부터 지금까지 1920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지금 다루고 이렇게 시기별로 쭉 그 주요 사건별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봐주시면 YMCA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 당대 어떤 활동들을 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 YMCA 유튜브 채널에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월 이제 그 YMCA 사람과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그 매월 한 분씩 YMCA 젊은 시절에 YMCA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를 드려서 어떻게 YMCA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YMCA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YMCA 활동을 그만두시고 나서 지금의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에서 봤을 때 YMCA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갖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YMCA 동역자들과 나누고 싶은 의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만난 사람은 그 전주 YMCA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근석 선배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세 편의 그 영상을 줌으로 대화 마당을 나누고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또 YMCA 활동 현장의 밖에서 보는 또 다른 시각과 시선 또 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는 또 이제 정하 관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김용복 박사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추모 예식에 앞서 4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양평 국립하늘숲 추모원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4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에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용복 박사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요. 박사님의 일주기를 추모하며 100여 명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는 추모 예식, 2부는 추모 문집 출판 기념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김영 박사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양이입시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도 김은 박사님의 그 조언과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제 일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성묘에 가서 올리브 나무가 저게 얼마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작은 나무를 한 송이 한 그루 가지고 가서 김 박사님 옆에 이렇게 잘 같이 심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일장신대 이남석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추모문지
같이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김 박사님한테 전해드렸고요. 저희 많으신 분들이 함께 한 100여 분들이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를 같이 해주셔서 종로가 기독교회관에서 조회홀에서 충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묘부터 같이 이렇게 추모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예, 여기까지가 아마 저희들이 그 준비한 그 화면일 거고요.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상세하게 상황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나 관심과 조언 그리고 또 후원 요청을 아마 드릴 생각인데요. 저희가 지금 액트메이커 처음에 그 이사 워크숍에서 말씀드렸던 기독 청년에 대한 문제, 저희 고양이엠스가 한국 개신교 그리고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청년 리더십들이 역할하는 공간으로 YMCA가 기여하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년도 고양이엠스에서 그 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협력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컬 청년 국제평화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 지속적으로 관계해왔던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청년들과 그리고 오키나와 청년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이 일단 그 모여서 그러니까 분쟁 갈등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의 공동의 질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각자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어떤 삶들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협력하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각국의 각자의 현장에서의 평화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툴을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각국에 한 2분씩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10분 그래서 한 15명, 15명에서 16명 정도의 소규모 사이즈의 샘플링 모델 사업으로 청년학교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자세하게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으로 저희들이 4월달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들이 5월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적과사업위원회를 이제 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제 5월 중에, 5월 12일 날 1차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큐메니컬 청년 그 국제평화회의, 학교 이 프로그램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하반기에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기구 운영과 또 활동을 위해서 또 그리고 현지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지 농민들과의 지속적인 연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올리브유와 비누 등등을 또한 대한무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대한무역에 대한 그 준비 작업 등등을 지금 5월 달에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련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라서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고 같이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 4월 달은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우리 장 간사님 뭐 다 말씀 못 하신 부분이나 인사 겸해서 말씀 보완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네. 다음 게더링 날짜는요, 5월 마지막 목요일인 5월 25일에 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감사합니다. 25일 날 혹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녁 시간 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김정환 강사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톡이나 전화나 주시면 저희 주임교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서 저희 사무국에 궁금하신 거나 저희 고양이인스 활동에 대한 제안, 조언들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 강사님 인사.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